사실 오늘 우리 방송의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 말씀 여쭙겠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오늘 법정 구속돼 버렸습니다. 네, 징역 2년 징역 2년 선고됐고요. 선고받고.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으니까 보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네. 본건은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별건이 유죄가 나온 건데 별건 유죄치고는 조금 세게 나왔다. 그리고 유죄 선고를 하면서도 판사 역시도 약간 좀 본인도 약간 석연치 않아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유죄 선고가 나온 거는 먹사연 부분인데 네. 먹사연 후원금 받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싱크탱크 정치인의 싱크탱크에서 후원금 받는 거는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판사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상급심 가가지고 한번 다투어 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 무죄를 때려주면 검사들 눈치가 보이니까 적당히 검사들 체면 처리를 해준 것 같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사전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눈에 띄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수증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정근 녹취록. 네. 이정근 녹취록이 대부분 다 위수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싹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일단 확보되는 거 절차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확보해야지 관련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긁어 모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확보된 내용 자체도 보면 지금 마치 보도되기로는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그 녹취록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각각 다른 사람과 각각 다른 날짜에 통화된 하나씩의 문장을 짜 맞추어서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허경무 부장판사는요 오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요. 지금 장 기자 말대로 하면 사실은 법정 구속은 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법정 구속까지 시킨 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과 4월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 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실제 만약에 이게 관련된 다른 의원들은 유죄가 선고됐단 말이에요. 이 돈봉투 관련해서. 근데 송 대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장 기자 말한 것처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다만 송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통해서 청탁 대가로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리고 사업가 김모 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 합계 6천만 원을 받았다. 이 혐의 그리고 먹사연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 수수한 혐의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검찰이 원래 징역 9년을 요청했었었는데 벌금도 1억 원이나 요청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만 유죄가 나왔다고 네, 보고요. 맞습니다. 뇌물과 돈봉투는 무죄가 무죄. 나왔다. 그러니까 진짜 별건 중에 별건 중에 별건이죠. 예, 그것만 유죄가 나온 거고. 원래 옛날에 이런 결과 나오면 우리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래가지고 네. 요란하게 이거 가지고 사실은 송영길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까지 해서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사건인데 결국은 그냥 나올 때까지 뒤져보자는 별건으로 이렇게 사실 그게 이번 정권의 특징이에요. 조국 전 대표나 정경심 교수 건도 사실은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뒤지는 별건 수사로 인한 그 유죄 때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송영길 대표가 여러 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먹사연 문제. 아니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구조직을 만들고 그 연구조직은 후원금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내가 받은 뇌물이라면 이걸 어찌하라는 말이냐. 아마 그렇다면 국힘의 수많은 의원들 똑같이 다 잡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가 막힌 판결을 참 많이 봤잖아요. 대학 교수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게 교수에게 준 뇌물이다 해서 들어가는 거. 무슨 어떤 지방대학의 표창장이 뭐 입시의 부정으로 사용. 하여튼 이런 기가 막힌 수사 판결들을 보면서도 법 체계를 존중한다 해서 꼼짝을 못하고 당해요. 네.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냐. 네. 방법 길이 안 보이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오늘 그 돈봉투 사건 부분이 무죄 나오면서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위수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것이 이제 결국에는 위법 수집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증거법 원칙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 원칙대로 하자면 조국 대표 역시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오늘 그 소위 말하는 돈봉투 연류 의원하고 대화를 좀 나눴었거든요. 뭐 방송 때문에 나눈 건 아니고요. 다뤄질 줄 모르고 나는데 돈봉투 받았느냐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니까 이 검찰이 최후 통첩이라고 해서 언제 나오라고 언제까지 나오라고 최후 통첩을 2번 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안 갔죠. 다른 사정이 있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못했는데 그 최후 통첩 2번 받고 그 다음 뭐냐 하니까 그 다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최후 통첩이라고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언론 네. 프레이를 한 거죠, 검찰에서. 언론 프레이만 2번 하고 실질적으로 돈봉투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조사할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송영길 전 대표님 판결 나오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무죄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랬군요. 별건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세한 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후원금 4천만 원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 성탕료로 건네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뇌물이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원 활동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뇌물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송 대표가 2003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자금 모집 방법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집을 법률로 강력하게 규정하는 취지를 송영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먹사한 후원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를 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성도 안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해서 조금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 지금 법정 구속이 됐지만 결국에 이제 항소심 가서 구속 신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때는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직 1심이 또 끝은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